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내릴 때만 단짝, 코스피 미증시 커플링 5년여 만에 최고 수준. 연초보다 랠리를 펼치던 미국 증시가 주춤한 가운데 국내 증시의 미국 증시 동조화가 최근 들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장이 오르면 디커플링, 내릴 때는 커플링이라는 투자자들의 볼멘 소리가 지표로도 확인되는 셈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흐름과 차별화된 원인으로는 AI 사이클에서 국내 기업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 꼽혔는데 AI 붐 지속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종 전반이 하방 압력이 가해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미국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정사실화되면서 그간의 탈동조화 현상 해소에 도움이 되며 상승장에도 함께 오르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디커플링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대외 불확실성 해소도 중요하지만 내수 회복세 조기 가시화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PO 시장 흔드는 높은 공모가, 기관 책임 강화 제도 개선 필요. IPO 시장에서 새내기주의 수익률과 상관없이 수요 예측 공모가 과열 현상이 지속하자 수요 예측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모가 거품으로 새내기주의 상장 초기 주가 변동성이 심화하며 IPO 시장이 침체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기관 투자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앞서 시행한 IPO 수요 예측 제도 개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은 공모가 설정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기관 투자자, IPO 기업과의 대화를 강화해 공모가 책정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모가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일본 사례를 참고 자료로 활용해 우리나라 IPO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큰손 연기금 삼성전자 팔고 신한지주 샀다. 밸류업에 베팅. 국내 증시 큰손인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팔고 신한지주를 샀습니다. 지난 5거래일 동안만 6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신한지주에 쏟아부었습니다. 연기금 매수세는 신한지주가 지난 26일 2분기 호실적과 구체적 밸류업 계획을 내놓으면서 거세졌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신한지주에 대해 자본의 효율적인 배치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를 실현화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시점과 주주 환원율을 상세하게 공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메리츠증권은 2027년 목표 주식수를 감안했을 때 주주 환원 정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적극적인 주주 환원과 리레이팅 간 선순환이 구축될 경우 2027년 주주 환원율 50%에 대한 가시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신한지주가 밸류업을 리딩하고 있다며 목표가를 일제히 높여 잡았습니다. 부동산 PF 구조조정 후폭풍, 5대 금융 부실 지표 5년 만에 최악. 고금리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국내 금융권에서 내준 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졌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금융권의 부실 채권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대 금융지주의 고정 이하 여신 잔액은 지난 2분기 기준 12조 원을 넘어섰으며 고정 이하 여신 비율 역시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뛰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2분기 고정 이하 여신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른 재평가, 책임 준공형 관리형 사업장 재분류 등 영향이 큽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한 뒤 금융사들의 엄격해진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장을 재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 한 주도 뉴욕 증시 굉장히 힘들게 보냈습니다. 다만 금요일에 소폭이지만 만회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PCE 지수가 일단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러셀 2000 지수도 1% 넘게 오르게 되면서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까지 고르게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주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FOMC도 기다리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를 비롯해서 ARM이나 AMD까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왔어도 주가가 또 밀리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특히나 더 유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월요일입니다. 또 힘차게 한 주를 또 시작해 볼까요? 자, 금요일 저녁에 미국 시장 그래도 골고루 오르는 모습 보였죠. 그동안에 이제 빅테크 기업만 올랐다면은 금요일 시장은 뭔가 고루고루 올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걱정했던 PCE 지표도 부합하면서 나오면서 조금 걱정을 덜고 9월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보도를 보니까 7월에도 깜짝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금요일 우리 시장 조금 이상했죠. 역시나 미국 시장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좋을 때는 디커플링이고 안 좋을 때는 커플링되는 이 답답한 시장인데요. 지금 금요일에도 역시나 반도체주들 좀 움직임 답답했으나 그나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그 전날 조금 SK하이닉스는 너무 많이 빠지는 바람에 좀 반발 매수세가 좀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특징적인 부분은요. 기존에 약했던 건설이 요즘에 조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주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조선은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27년까지 토크가 꽉 찼다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지금 슈퍼사이클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7년까지 토크가 꽉 찼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좀 한계치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하지 않으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가 조금 돋보였습니다. 금융주가 지금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의 러브콜까지 받으면서요. 기존에 우리가 금융주 하면은 홍콩 ELS 얘기하면서 걱정이다 했는데 2분기 실적이 깜짝 놀라게 나오면서 지금 4대 금융주가 금요일 정말 두 자릿수 상승을 보이면서 특히 우리 금융지주가 좀 오래 쉬다가요. 좀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따가 또 유창현 대표님 모시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좀 이상했던 부분은 현대차입니다. 좀 답답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왜 빠질까요? 저는 이제 현대차가 항상 깜짝 실적 내면요. 많은 언론사들이 조금 자극적인 문구를 또 답니다. 피크아웃. 이제 3분기, 4분기에는 조금 판매량이 감소할 수 있다. 특히나 불을 크게 지른 거는 GM과 포드. 전날 미국장에서 급락하는 모습 때문에 현대차가 더 매를 맞았는데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은 미안한 말이지만요. GM하고 포드하고 현대차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 GM하고 포드가요. 전기차 판매량이 하락하는 바람에 조금 실적이 내려갔지만 현대차는요.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돼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그 부분을 상쇄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같은 약간 비싼 브랜드 있죠. 거기서 이제 이익률을 남기고 여러 가지 빈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라인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금요일 시장에서 현대차의 하락은 조금 과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밑꼬리 달고 쭉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봤자 PBR 1배수 밑에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뭐가 걱정입니까? 현대차 이따가 또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조금 불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 시청자분들 그동안 미 대선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잊고 있었는데 27일에요. 이스라엘에 지금 어린이가 12명이 사망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골란고원에서 그 시민축구장이 폭격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 레바논의 무장단체죠. 헤즈볼라에서 폭격을 했을 것 같다.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레드라인을 넘었다 해서 지금 전면전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시장 자체가 미 대선 때문에 너무 불안한 상황인데 또다시 이쪽에서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이 전면전이 들어가면요. 또 홍해에는 예멘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해운주나 천연가스나 방산주들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또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월요일에 너무 무거운 얘기 드렸지만은 이 부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번 주 FOMC 있고요. 그다음에 MS하고 애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한 주기 때문에 증시8 계속 시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이벤트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번 한 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8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승부주 1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선윤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 CCS 승부주로 주셨던 거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는 우리가 조금 이제 수익 실현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굴과도 좋겠습니까? 단기적인 이슈였고요. CCS가 이제 올랐었던 게 컨텀포트 쪽에서 상온 초전도체 제작 주장 이슈 때문에 지난 이제 수요일 날 사인을 좀 드리고 시가 대비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 내려오긴 했는데요. 추세적으로는 하단 자리가 있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면 매수하기 좋은 단가 자리는 한 2,700원대 이하나 2,600원대 맞는 것 같고요. 급하게 따라 들어가는 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이용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고 여차하면 또 빠져나오는 전략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추천드릴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혹시라도 이슈가 될 수 있으니 조정이 깊다 하시면 관심 가지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승부주로 주셨던 CCS 리뷰까지 받아봤고요. 지난 금요일장 마감하고 나서 시간 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을 좀 보였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브젠, 갤럭시아 SM, 명문제약, 앞타머사이언스, 바이오플러스 있고요. 7월 들어서는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좀 하드캐리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마감 후에도 비만 당뇨 치료제는 물론이고요. 코로나19 변이 관련 종목들까지도 주목을 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오늘 추가로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보셔야 될 게 이제 갤럭시아 SM 하고요. 머니트리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트럼프 진영 쪽에서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마라. 금 있죠, 금, 골드, 금보다 시가총액 자체가 커질 거다라고까지 이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해리스 진영에서도요, 빠르게 좀 비트코인 쪽이나 가상화폐 전문가를 좀 영입을 해가지고 뭔가 좀 일을 풀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에 이 가상화폐 쪽의 움직임은 괜찮을 겁니다. 특히나 뭐 국내도 세금 유예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갤럭시아 SM이 시간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갤럭시아 SM 차트를 보시면 고점 자리가 3,500원대부터 4,000원까지 많이 열려 있거든요. 여기 자리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한 번의 슈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되 이거는 그 스캘핑 영역입니다. 뭐 단타 자신 없으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치고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만 오늘 대응하시는 것부터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명문제약인데요. 명문제약 같은 경우도 시간으로 6%대 상승이 나왔어요. 올라왔었던 게 명문제약이 고혈압, 당뇨, 멀미, 치매 치료제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던 게 있는데요. 추이상으로도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고점 자리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크게 당겨보자면 올라갈 때는 좀 많이 열려있긴 합니다. 그래서 짧은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많이 올려봤을 땐 저 위에 굴려 계신 분들이 한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올려치더라도 그나마 맞고 떨어질 자리는 3,000원대까지는 열려 있고요. 크게 간다면은 5,000원대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볼 종목은 아니라 좀 중기적 관점으로 봐서 나쁘지 않은 종목인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가 또 눈에 띄는데요.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도 큰 급락 나고 좀 반등 포인트가 좀 있기는 했는데 이게 또 시간으로 좀 올랐습니다. 차세대 비만 당뇨 치료 시장 진출한다. 이 이슈를 통해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반등 포인트가 나왔지만은 이 자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라인 그어드릴게요. 가격적으로는 6,100원, 200원대 될 것 같아요. 6,200원 될 것 같네요. 여기 자리 돌파가 나오면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점 자리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항선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조심하시고 차분하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관련된 분석 잘 들었고요. 대표님, 그리고 이제 개장주에 좀 주목해봐야 될 섹터 및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 역시나 일단 금융주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이제 앞서서 제가 오프닝 때도 다 말씀드렸지만 특히 금융주가요. 실적도 실적인데 또 하반기 배당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조금 피난처로 생각하면서 금융주를 또 담아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표님 생각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시장에 이제 관련 금융주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6% 이상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4%대 나왔고,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11%가 올랐거든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박스권 자리 돌파, 신고가 패턴을 보이기도 했고요. 일정 고점 자리에서 보시더라도 큰 폭의 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완전 신고가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금융 지주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도 보이는데 이게 실적도 실적인데 밸류업 공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시장에 많이 먹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대한 재고, 주주 환원책에 대한 부분이 나왔던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게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커진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그 이후에 배당 자체가 점차적으로 더 커지는 그림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만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금리 인하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9월부터 예측이 되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은행주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부분이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복잡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선 실적으로 갔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라. 또 3분기도 실적은 좋을 겁니다. 올해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다. 다만 내년부터의 실적은 올해보다는 장담하기는 어렵다. 어찌됐든 올해 많이 풀어낸 자금을 가지고 주주환원 정책을 빌미로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해서 이거 판단하시면 되고 저는 큰 비중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적당한 비중으로 보시고요. 많이 오른 만큼 급한 대응은 자제하시고 현재로선 제 판단은 매도 관점입니다. 그래서 매수보다는 매도 관점의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종현 대표님 의견은 하반기에 좋긴 좋으나 내년에는 실적을 장담할 수 없고 일단 지금 부분은 일단 매도 관점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설 경기가 매우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2분기 실적을 깜짝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GS건설이 흑자 전환하는 깜짝 실적을 보이면서요. 또 건설주의 훈풍을 다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 특히 삼성 E&A 같은 경우도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는 모습. 지금 부동산 경기도 좋아지고 있고 특히나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가 또 건설주 아니겠습니까? 자, 대표님, 건설주에 대한 부분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조금 투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GS건설이요. 지난 이제 금요일 날 9%대 상승이 나왔어요. 되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달, 작년 11월 달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7월에 나왔었고 7월 초에 그리고 한 차례 횡보하는 모습이었다가 다시 한번 금요일 날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고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2만 원대 위가 슬슬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순살자 이슈로 좀 힘들었었던 부분을 실적으로 좀 커버하는 모습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에 따라 회복을 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은 국내 이제 건설 업체들 보면 결국 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까지 포함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또 E&A 같은 경우나 현대 쪽이나 해가지고 나쁘지 않은 그림을 예측하거든요. 현대건설도 같은 경우도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반등을 하는 포인트도 조금씩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건설 경기가 확실한 것은 바닥은 좀 확인됐다. 특히나 이제 삼성 E&A 같은 경우는 큰 바닥을 확인하고서 최근에 많이 돌렸습니다. 6월부터 해서요. 크게 상승을 주고 있는데 단기적인 고점 시그널에 해당하는 자리가 우선은 2만 8천원대 되긴 하지만 이 자리를 조금만 상승을 더 주면서 가준다면 그리고
수급 상황에서 봤을 때도 현재 삼성 E&A 같은 경우 외인과 기관의 퍼펙트한 매수를 보여줍니다. 특히나 이제 기관은요, 야 빨리빨리 사야 돼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등등에서요 정말 많이 삽니다. 외인들도 싸그리 매수입니다. 개인만이 물량을 뺏기고 있는 수준인데요. 조금만 힘내준다면 다시 전고점에 테스트하는 부분 37,800원짜리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대략 우리 건설주 투자하셨던 우리 선배님들 한 10년 정도 고생하신 것 같은데요. 조선주처럼 좀 건설주도 경기가 좀 슈퍼사이클이 도래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이번에 기회에 좀 빠져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바닥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을 빛내주고 있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워낙에 어려운 섹터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조금 옥석 가리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꾸준하게 요 몇 개월이랄까요? 좀 상승 흐름이 많았어요. 종목들로 보더라도 좋은 흐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셀트리온도 바닥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주고 있어요.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 꽤나 오랫동안 한 6개월 내 갇혀 있었던 고점 돌파를 못했었던 그 그림 자체가 바뀌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됐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싶겠지만, 사실, 현 시기상으로 봤을 때, 올 하반기가 이슈가 굉장히 큰데, 이게 트럼프 진영도 그렇고요, 해리스 진영도 그렇고, 두 진영 다 제약바이오 약가 인상에 대한 부분은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분을요. 그럼 약간의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생물보호법 이슈도 있고요. 국내의 제약바이오주들은 어찌됐던 최소 연말까지는 상승 흐름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 CDMO 기업들이나 CMO 기업들이 흐름 자체가 왜 좋아지는지, 국내 작은 종목들이 왜 상승을 하는지, 걸핏하면 관련주들이 왜 상한가 랠리를 펼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딱히 악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이죠. 수급상이 크게 터져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터지기도 하고요. 대체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셔야 될 부분도 굉장히 좀 많지만, 한동안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반도체 AI 기업들의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조금 약간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성 종목을 보고 대응한다. 이거 이슈가 맞아? 고민할 거 없이 조그만 이슈에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제약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하셔야겠습니다. 항상 전통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체적인 상승을 항상 알리는 신호는 셀트리온 아니겠습니까? 셀트리온이 박스권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하는 모습. 자, 예전에 셀트리온이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승부주 왠지 또 제약바이오일 것 같은데 맞죠? 네, 오늘은 가지고 나온 게요. 명문제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너무 길긴 하니까 그래도 좀 중기적 관점으로 볼게요. 차트는 주봉으로 봤을 때 완전 바닥에서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쌍저점이라 할까요? 10년 전에 저점 바닥을 체크한 모습이 포착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래 들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슈 바꿔서 가고 있는데, 명문제약 식욕 억제제 이슈도 있고요. 고혈압, 당뇨, 멀미, 치매 치료 등의 이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봉은 굉장히 깔끔하죠? 일봉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물론 짧게 한 1년 정도 이상의 자리를 봤을 때는 걸리는 부분이 2023년 초나 2022년 하반기 때의 매물벽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조금만 이겨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매물벽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바닥에서 튀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가면 정말 크게 갈 수 있고요. 짧게 가더라도 그냥 제한적인 하락일 겁니다. 그래서 명문제약을 가지고 나왔고, 매수가는 좀 조정 보셔야 됩니다. 2,500원, 2,600원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제가 3,300원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짧게 보셔야겠죠. 손절가 2,400원 말씀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 명문제약 꼽아주셨습니다. 최근 차트상 저점 딛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당뇨나 치매, 고혈압 등 이렇게 치료제 관련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더 다양한 전략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오의 템베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마무리하고요. 화면을 통해서 1라운드 전략들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2라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부주 2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유스탁 유창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 지금 네. 승부주 수익률을 매우 기대되는데 금요일에 금융주 얘기하셨거든요. 화면 보시죠. 네, KB금융이 4.35% 수익 냈습니다. KB금융 두 번 얘기해 주셨는데 두 번 다 높은 수익률 얘기해 주셨고, 자, 대표님 뭐 금융주가요. 지금 네. 실적도 실적인데 이제 시장에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 하반기에 좀 도피처로 또 배당 효과까지 노리려고 좀 매수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수급도 매우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KB금융하고 또 우리금융지주도 얘기해 주셨으니까 금융주 전반적으로 조금 AS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금요일에 시장 자체가 아직은 뭐 불확실성이 좀 계속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좀 배당주라든지 좀 성장주보다는 좀 안전 도피처가 있을 수 있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뭐 KB금융 같은 경우가 그 전전날이었죠. 약간 이제 큐텐 그룹 사태 환불 이슈가 좀 있으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익선 매물이 나오면서 흔들렸었는데 오히려 금요일에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죠. 특히 이제 배당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면 좀 배당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아무래도 은행주들 특히 이제 대형 금융지사들이 그런 부분들 선봉장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금융이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충분히 저는 9만 원 돌파에 어떤 기대감들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금융이 한 11% 우리금융이 이렇게 올라온 적이 언제인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상당히 강한 상승을 하면서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제가 한 달 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금융 추천해 드리면서 목표가 16,000원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16,000원에 도달을 했고요.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4대 금융지사 중에서 수익률, 성장성이 가장 좀 돋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배당을 원래 많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한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놓으면서 일정 부분 비중 이익 실현을 좀 하시되 앞으로 눌림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금융지주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이 제안하고 나서 조금 횡보를 하다가
드디어 금요일에 이제 진정한 모습을 보여서 저도 시원시원했습니다. 어쨌든 금융주 같은 경우는 조금 네. 매도하시는 게 또 좋다는 얘기잖아요. 약간 뭐 우리 금융지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가 왔기 때문에 항상 목표가 오면 한 30~40%는 비중을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여기서 바로 급등으로 간다는 건 아니지만 계속 횡보해주면서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역시나 또 실적 발표에서 저는 이 종목을 매우 좋아하고 공부하고 있는 종목이라 기대했지만 역시나 실적도 반응을 해줬습니다. 현대오토웨보가 한동안 조금 내려가다가 이게 자율주행 관련돼서 또 엮여 있다 보니까 좀 테슬라 영향도 좀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실적 자체가 서프라이즈가 나와줬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현대오토웨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동차 요즘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는 이 소프트웨어 차량에 들어가는 플랫폼이 수익성 사업이 매우 좋고 현대오토웨보가 실적으로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상당히 기대감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 차량들 보시면 뭐라 그럴까요? 소형 세단급에도 그러니까 조금 저렴한 차량에도 상당히 높은 자율주행급의 운전자 보호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 감안한다면 현대오토웨보의 매출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저점이 좀 확인된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실적 그리고 뭐 테슬라가 최근에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로보택시라든지 뭐 FSD, 그러니까 이 로보택시로 가려면 FSD가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기아가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 감안한다면 주가는 추가 상승 계속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삼성중공업이요. 네. 요즘에 이제 조선주가 진짜 대박인가 봅니다. 이제 백고동이 아니고요. 지금 20~30년 정도 이제 노후선 교체 사이클까지 들어가고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네.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또 LNG선의 진심인 삼성중공업이 진짜 와 정말 배가 아프더라고요. 이제 삼성중공업 금요일에 달리는 거 보고 야 조선주가 이렇게 올라?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건요. 이런 리포트를 봤어요. 네. 27년까지 도크가 꽉 차 있다. 네. 그럼 이제 더 이상 여기가 이제 실적의 한계치 아닌가? 이런 걱정 좀 드는데 유찬희 대표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이게 똑같은 논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져 왔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도크가 꽉 차 있다. 그러니까 수주를 중국이 많이 가져간다. 또 네. 중국이 저가 수주를 한다 하면서 또 수주 공백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뉴스들이 한 몇 년째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신다라면 도크가 지금 한 3년치, 4년치가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수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요 3사들이 배를 좀 늦게 받더라도 기술력이 좋은 기업한테 배를 맡기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두 건의 뉴스만 가지고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지만 최근에 가끔 나온 뉴스들 보시면 중국의 메탄올, 에탄올 관련돼서 배를 건조를 맡겼는데 중단을 시켰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 중국에서 고부가치 선박 관련해가지고 약간 소형, 중소형은 어느 정도 수주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대형으로 갈수록 건조 능력이 떨어진다는 뉴스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1년 좀 늦게 받더라도 1, 2년 늦게 받더라도 좀 안전된 곳에 확인된 곳에다가 좀 맡기겠다라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수주가 꽉 찼기 때문에 수주를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노후 선박 혹은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해야 될 선박은 아직도 90% 이상 선박은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일정 부분 이상의 수주를 할 수 있다는 걸 본다라면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천연가스가 앞으로 좀 중요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삼성중공업이 충분히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수익 관리를 좀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승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가가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승 같은 경우도 이제 4,000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상당히 좀 가파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긴 한데 또 거기에 대한 또 매물 부담감도 좀 있다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올라온다라면 좀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현대차가 네. 참 화가 났습니다. 왜? 현대차는 항상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놈의 피크아웃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포드까지 불을 질렀습니다. 근데 저는 좀 황당한 게 네, 포드가 실적 부진해갖고 15년 만에 급락했다고 한 네. 거는 그거는 포드고요. 현대차는 포드랑 비교가 안 되는 지금 라인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전기차에 대한 실적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현대차는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하이브리드가 있잖아요. 네. 이 너무 과하게 빠진 거 아닌가 싶어요. PBR 1배 좀 넘고 싶거든요. 현대차 밑골이 달았는데 네. 지금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요? 전 매수해야 된다 생각을 좀 네.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현대차 지난주 금요일에 일시적으로 시총 50조가 좀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엄청 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 뭐 실적 피크 얘기 나오고 있는데 피크를 계속 지금 2년 넘게 나오고 있지만 피크가 된 적이 없고요. 또 피크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그다음부터 실적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예를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하이닉스가 2020년인가요? 그때 영업이익이 20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영업이익이 4조, 뭐 7조, 그 다음에 또 적자. 그리고 다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영업이익이 현재 추세라면 거의 20조 넘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어쩔 때는 20조, 어쩔 때는 뭐 10조 이게 변동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최소 PBR 10배를 못 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피크라는 우려감들이 이제는 실제 꺾인다는 우려감으로 가는 것인데 현대기아는 실적 피크가 아니라는 거죠. 또 피크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분기당 현대차가 4조 영업이익을 보여줬던 게 2조, 1조로 떨어지는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한 3조 후반대, 4조 원대는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평가는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포드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마다 뭐 1,000만 원씩 뭐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데 현대기아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전혀 경쟁을 할 수 있는 차 브랜드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현대기아를 경쟁할 수 있는 브랜드는 전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도요타가 경쟁 상대가 될 수 있고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테슬라가 경쟁 상대가 될 수 있겠지만 전체 라인업을 비교해 본다라면 그 모든 걸 다 뭐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업체는 현대기아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한 매력은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나 기아나 모두 다 실적을 정말 잘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응이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좀 올려 세울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내용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이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루하루 빅 이벤트 준비해 주셨고요. 맞아요. 이번 주에는 뭐 FMC도 있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해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떤 내용에 좀 주목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지난주도 이벤트가 좀 많았었는데 이번 주처럼 이렇게 이벤트가 확 몰려 있을 때가 거의 없지 않나. 있어도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이벤트가 이번 주에 좀 몰려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전부터 얘기가 나오던 AI 거품 논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주요 빅테크 기업들 주가 급락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하이닉스 상당히 좋은 실적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한 10%가 넘는 하락세가 나왔었고요. 뭐 현대차 좋은 실적 나와도 그냥 주가가 미끄러지는 모습이었죠. 물론 이제 낙폭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금요일 같은 경우 현대차가 과연 7%, 8% 빠질 만한 악재였는가 본다라면 전 그건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장은 약간 겁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2022년처럼 하락으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들, 또 트럼프 정권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좀 한 번에
좀 몰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 모든 게 다 결정나는 하루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뭐 보시면 이번 주에 미국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들 좀 나오고 있는데 29일에는 온세미컨덕터, 맥도날드, 또 30일 내일은 AMD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31일에는 BOJ하고 FO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31일이죠. BOJ 금리 결정 인상을 하지 않았을 때 최근에 엔화가 161엔대에서 한 150 초반대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다시 엔화 약세를 보여준다면 또 환율 시장에 상당히 큰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2일 같은 경우는 미국 고용보고서가 있죠. 그래서 고용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주중에는 실적 발표가 쭉 있고요. 그리고 FOMC라든지 BOJ 금융정책 이슈가 좀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단 하루도 걸을 날이 없는 중요한 날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변동성이 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알파벳, 구글의 실적이 좋게 나왔어도 이거 투자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하면서 반도체 관련된 빅테크가 조정이 나왔는데 또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올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을 거의 뭐 미스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오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AI 투자 계속한다, 수익성 잘 나올 수 있다는 발언을 해준다라면 정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메타라든지 아마존, 애플 같은 경우도 그 31일, 1일 그리고 8월 1일에 연달아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메타 같은 경우는 정말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적은 지난번에 좀 안 좋았지만 사상 최대의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요. 그래서 정말 이들 기업 하나하나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 우리가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를 감안한다라면 이번 주에 이제 진폭이 위아래 한 70포인트 이상의 진폭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단으로 조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265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조정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의 강한 반등 대비할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한 2,8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온다면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조정이 나오면 V자로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좀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2,800포인트 온다라면 좀 일부 현금화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 2,700 초반 정도 눌렸을 때 그때 좀 공격적으로 주식을 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는 좀 일정 부분 현금화 하시면서 좀 리스크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번에 갑작스럽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지 못하신 분들도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시장은 2,900, 3,000포인트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색깔이 좀 변하고 있다는 부분들, 약간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고배당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바이오주 같은 약간 성장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좀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색깔이 변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좀 포트를 좀 변경을 하시는 전략도 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화가 여기서 이제 다시 강세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뭐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미국은 9월 달쯤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 또 BOE, 영국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8월 1일에 BOE 회의가 있는 금융정책 회의가 있는데 아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의 어떤 환율의 변동성도 체크를 하시면서 원화 약세냐, 원화 강세냐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니까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혹은 내년까지 해서 원화 강세로 갈 것인지 약세로 갈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관련된 기업들도 조금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보다 무서운 게 투자 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주에 FOMC 그리고 고용 보고서 실적까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나 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대표님 시장 안에서 여전히 키워드는 또 AI가 아닐까 싶은데 AI 캐즘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반면에 구글 CEO가 AI에 대해서 캐펙스 과잉 투자 리스크보다 과소 투자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AI에 대해서는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트렌드를 이끌어 간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저는 AI가 거품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AI의 패권은 미국이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랑 다른 점은 뭐냐면 반도체 하면 사실은 패권을 대만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잡고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일본이 잡아갔다가 이게 우리나라 이동한 것이죠. 바이오 관련해서도 사실은 뭐 정말로 뭐 코로나 때는 화이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백신을 개발해서 상당 부분 수익을 냈지만 사실은 지금 비만 치료제 이건 사실은 덴마크 기업이 이 시장을 계속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자동차도 보시면 포드 뭐 GM 어떻게 보면은 뭐 경쟁이 안 되죠. 물론 이제 전기차 분야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아직까지도 독보적인 건 맞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테슬라의 제품도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뒤처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뭐 아이폰이 그 확고한 어떤 인기를 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이폰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매니아층의 사용자가 많은 것이지 기술력이란 이런 걸 감안한다면 사실은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이 더 뛰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AI는 미국이 딱 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술력이 다른 나라들이 거의 뭐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물론 앞으로 뭐 5년 뒤, 10년 뒤에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과연 트럼프가 이거를 못하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앞으로는 이 AI 때문에 업체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구글 이런 검색 시장 관련해서 이렇게 끌어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을 그런 익스플로어 활용해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계속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바뀌진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그 변화의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이고 그것이 또 끝나면 다시 또 관련돼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관련된 기업들 또 반도체 관련돼서도 선택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AI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죠. 이제 AI 투자한 만큼 돈을 벌고 있느냐, 이 부분에 좀 투자자들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의 트렌드는 계속해서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승부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승부주는 셀트리온 꼽아주셨네요. 네, 그럼 셀트리온 전략 함께 체크해 볼 텐데요. 제약 바이오 관련 주 중에서는 그래도 좀 무게가 있는 종목이죠. 네, 저는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바이오주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그 7월 달에, 그러니까 하반기 이제 막 들어갔을 때도 바이오주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바이오주들이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에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 상승이 좋았습니다. 셀트리온도 이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5%가 상당히
급등을 했었고요. 사실은 지난 24일에도 4%, 그리고 지난 7월 17일에도 3%, 최근에 계속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이런 부분들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램시마 관련 가지고 유럽, 일본의 거의 뭐 제일 높은 점유율을 좀 보여주고 있죠. 특히 최근에 램시마 SC 제형이 계속 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오히려 본 제품의 매출도 더 늘어나는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한다면 유럽, 일본 시장에 대해서의 어떤 성장 모멘텀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펜트라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상당한 성장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 예상하고 있는데 얀센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레미케이트를 SC 제형으로 변경해서 개발한 제품이죠. 그래서 이 제품이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2,800억 정도 매출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2025년에는 1조 원 정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6년에는 2조 원대로, 그러니까 엄청난 빠른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런 것을 대비해서 대형 보험사랑 이미 작년에 계약을 맺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라면 주가에는 아직은 반영되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필두로 해가지고 올해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3개 품목을 추가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2025년에는 총 11개 제품을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도 매출이 7,857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700억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반기 합병 효과로 수익성도 늘어난다고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목표가 지난 1월달 합병했을 때 가격대 23만 원까지 열어놓고 있고요. 18만 5천원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승부주로 셀트리온 제시해 주셨습니다. 합병 효과 기대감 속에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전략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라운드 승부주는 명문제약이었습니다. 당뇨, 치매, 고혈압 등 치료제 파이프라인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3,3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2라운드 승부주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셀트리온이었고요. 7월 달 들어서 이 진펜트라 미국 보험사 환급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목표가로 2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들 오늘 월요일입니다. 근데 이번 주 이벤트가 너무 많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 승부주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는 게 아니라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저는 개장방송으로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정선우의 이주식이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정선호의 이주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개장 전에 주목해볼 이슈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굵직한 이벤트가 참 많습니다. 오늘장 개장하기 전에 어떤 내용들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미 대선 관련된 이 지지율 싸움에 따른 반사의 수혜주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모멘텀의 수혜주들 하나씩 눈여겨보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로는 갤럭시와 SM 관련되어 있는 좀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갤럭시와 SM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런 가상 자산 관련돼 있는 그런 것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다 좀 보시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 갤럭시 SM이라는 종목이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어쨌든 이 가상화폐 이런 쪽으로서 엮여지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또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비트코인을 미국이 주도해서 지금 이 비트코인을 주도할 것이다. 미국을 비트코인 국가로 만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심지어 자기가 이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차트적인 부분이죠. 차트적인 부분으로서 긴 행보 상방 기대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갤럭시 SM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그러니까 이게 월봉 차트고, 지금 월봉이 과거부터 보면은 이 해당 이 구간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지금 모아갔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기본적인 우리가 지지와 저항의 개념으로서 박스 구간대를 거의 지금 20년, 거의 한 15년 정도 이렇게 돌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런 월봉상 강한 이런 이 행보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 돌파가 나왔을 때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와줘요. 최소 못해도 3배 이상 올라가고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와주기 때문에 갤럭시와 SM 같은 경우 사실상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 이런 것들보다도 저는 차트적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게 맞다라고 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차트적인 부분에 봤을 때 지금 어찌됐든지 거의 한 15년이 넘어가는 이 기간 동안 행보가 나왔으니 우리는 이 구간 안에서 열심히 분할의 포지션 좀 치우면 도움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갤럭시와 SM이라는 종목이 자, 일봉상 본다라고 하면 약 3,000원에서 3,100원 이 정도가 강한 저항대라 보고 있어요. 그 3,100원 아래에서는 얼마든지 좀 분할매 포지션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했듯 이 돌파가 나오면 강상승을 예상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직전의 고점대까지 가준다고 하면 목표 가격 12,000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완전 이 바닥 여기 지켜주는 하단이 1,800원대만 크게 이탈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이 1,800원대를 지켜주는 구간대, 1,800원대를 정리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로는 명문제약이라는 종목인데, 명문제약 같은 경우 이제 해리스 부통령 사실 과거 이제 정책으로 보면 이제 낙태권, 그러니까 낙태를 지금 이제 법적으로 이제 불법 낙태를 이제 법적으로 못하게 만든다 이랬다가 이제 이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 낙태도 합법이다라고 하면서 낙태권을 지금 지지하기 시작해요. 낙태권을 지지하기 시작하면서 이 낙태 관련되어 있는 이런 반사익 수혜주들도 지금 테마가 형성되는 추세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지금 이제 명문제약이라는 종목이 그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로서 시장에서 지금 이슈 받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 상승과 함께 상당 흐름 좀 타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기술적인 반등이다. 내가 지금 이 해리스 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 기술적인 반등, 차트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켜줘야 될 구간, 역사적으로 이 명문제약이라는 주가를 봤을 때 해당 구간에서는 구간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점 올려쳤다가 최근 시장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지고 하방수에 돌파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를 크게 이탈하는 흐름이 안 나와준다고 하면은
상방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크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제약이라는 종목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 이 기술적인 반등으로 봤을 때 매수 가격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한 2,800원 정도 아래는 뭐 3,000대 전에 2,800원 이 구간은 뭐 과거부터 거의 저항이었기 때문에 한 이 정도 구간대 아래로는 뭐 저항 왔고 조정 주고 얼마든지 분할매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아요. 접근해 보셔도 괜찮고, 지금 목표 가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역시나 이 과거 고점대가 여기니까 7,000원 정도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손절 가격은 2,000원 정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오늘은 이제 미 대선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쓰시던 트럼프 전 대통령, 그다음 해리스 부통령 관련해서 명문제약과 갤럭시 SM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체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후보 관련주 종목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부통령 후보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갤럭시아 SM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비트코인 2024에 참석을 해서 지금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앞으로 획득할 비트코인까지 100% 전량 보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나는 뭐 가상화폐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반사이익 받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모아가고 있고요. 손절가로 1,8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해리스 현재 부통령 관련주이고요. 명문제약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 사후 피임약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낙태권 지지 관련해서 명문제약이 함께 반사이익을 받아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손절가 2,0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전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다행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살짝 좀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대 상승률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그럼 오늘 우리 시장 개장도 살짝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일단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장 초반에는 어쨌든 경기 지표 개선 효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었고, 그리고 이 미국 증시 상승 효과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장 초반에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PC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일정 부분 반영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지금 호가가 생각보다 좀 낮은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시작했던 관건은 지난주 금요일 날 강세를 보였었던 조선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바이오 섹터, 이런 섹터들이 오늘까지도 상승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섹터들이 좀 쉬어가게 된다라면은 여전히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가 좋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칫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흐름이 오늘 장 초반까지 이어진지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은 결국 시장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종목별 등락 현황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종목별 등락 현황은 당일날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한 얘기지만은 상승 종목 수가 좀 우위를 보게 된다라면은 시장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을 왜 봐야 되냐면은 7월달 옵션 만기일 이후에 공교롭게도 외국인들이 현물 그리고 선물 쪽에서 매도로 전환
전환되게 되면서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현물 쪽에서 매도 전환되게 되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요 두 가지만 보시라는 봐야 될 것 두 가지가 뭐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개인적으로 종목별 등락 현황 그리고 외국인 현선물 수급 요 두 가지를 집중해서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시장 안에서도 우리 시장이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추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길 저도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컨퍼런스가 현지 시각 기준으로 28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뭐 뷰노, 동아ST, 샤페론 이렇게 국내 업체들도 여러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관련주들의 전망을 좀 살펴보자면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떻게 좀 흘러갈 수 있을까요? 7월 달 들어와서는 바이오만큼 좋은 섹터는 맞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 이제 바이오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면은 저는 바이오를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맛집. 메뉴가 다 맛있어요. 다 맛있는 맛집이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바이오 시밀러 규제 완화라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알츠하이머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난주 그리고 지전주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돌게 되면서 말씀하시던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작년 이맘때쯤 강세를 보였었던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데 어쨌든 연초에 북미 쪽에 계속 진출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북미 쪽에 어떤 그 성과가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뷰노라든지 JLK라든지 딥노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을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 그 이전에 최근에 강한 종목들 중심에서 계속해서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시장이 가는 종목들만 계속 가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종목인 바이넥스 같은 것들도 추세가 계속 살아서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강했었던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뭐 대봉 LS라든지 그리고 또 기대가 되는 D&D 파마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일단 알츠하이머 학회 관련돼 가지고 오늘 새롭게 좀 부각되는 종목도 있다라면은 따라잡을 필요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좀 밋밋하다면 지난주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방금 말씀드린 바이오 시밀러 규제 완화와 연관된 뭐 바이넥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선택과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퍼런스 관련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좀 보셔야겠네요. 반응이 있다면 일단 가는 종목에 가니까 따라 붙어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종목들 뭐 비만 치료제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에 좀 붙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선주도 좀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지고 있고 JP모건 측에서는 일단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슈퍼사이클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조선주 가격만 봤을 때는 사이클 초입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요. 네. 그러면 이 훈풍 받아갈 수 있는 기자재 쪽으로 눈길을 돌려보고 싶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에 좀 움직였던 피팅, 밸브, 뭐 기자재, 설비 이런 쪽으로 좀 보면 어떨까요? 네. 질문에 또 답을 해주셨네요. 피팅일까요?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조선주들의 숫자도 보셔야 되겠지만 내용을 보셔야 되거든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2021년도 6월 달 이후에 받기 시작했었던 말 그대로 흑자 수주, LNG 운반선 흑자 수주가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결국 지금 최근에 와서 한국 카본이 주가가 좀 반영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흑자 수주를 받았었던 LNG 운반선 실적을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그 아래단에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는 것들이 결국 LNG 운반선 관련된 기자재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재 쪽을 보시더라도 최근에 조금 흔들리고 있는 하나 엔진 쪽을 보시는 것보다는 LNG 운반선, 그러니까 흑자 수주 반영되고 있는 LNG 운반선의 실적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보는 게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하이텍이라든지 그리고 LNG 재계약 설비를 만들고 있는 1승이라든지 그리고 LNG 운반선이라든지 LNG 터미널 들어가는 그 피팅 관련된 종목들, 성강밴드, 태광이라든지 이쪽으로 제가 할 때는 우회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것들을 이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따라가셔도 된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3사는 상승과 조정을 계속 반복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3년 초입 구간과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흑자 수주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2억 5천만 불 이상의 돈 되는 수준은 아직까지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른 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조선주의 주봉,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아직 위치가 많이 낮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것 같지만은 위치가 아직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조정 시 끈덕지게 한번 가져가 보게 된다라면은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조선주는 느긋하게 보시라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는 조정 시의 매수 관점 유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좀 길게 무겁게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 일단 HD 현대 쪽 지주사기 때문에 52주 신고가 기록했고요. 신조사과 신조선가 같은 경우엔 7월 24일 기준으로 187.91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나 뭐 저렴한 호판 가격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조선주는 일단 호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실적이 좀 부진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한화오션이 2분기 때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엇갈린 흐름을 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조선주 오늘장 안에서의 흐름은 어떻게 가져가게 될지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7월 29일 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전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과도하게 하락폭이 컸던 점을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 투자자들 위주로 매수세가 또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조금 다른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상승을 했지만 그 반면에 현대차, 기아는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증시 출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개장 분위기 어떤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 상승하면서 2,748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9% 상승하면서 8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어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갤럭시아 머니트리부터 갤럭시아 SM까지 이렇게 10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리고 갤럭시아 SM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27일 내슈빌에서 열렸던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참석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절대 팔지 말라고 발언하면서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오늘 이렇게 인기 검색어에 등극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일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일전기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현대로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2분기 영업이익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매출은 YY 대비했을 때 10.9%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YY 대비했을 때 67.4% 상승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에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KCTC랑 동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프와 티몬 이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이 되면서 이 증시에서는 쿠팡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KCTC는 쿠팡과 물류와 창고 업무를 제휴하고 있고요. 또 동방은 쿠팡의 물류 운송 계약 회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오성 첨단 소재 살펴보겠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지지율 격차가 계속해서 줄여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대마 관련 종목들 이렇게 인기 검색어에 계속해서 등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이 10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4월부터 생산에 착수했던 이 FLNG의 매출 인식이 2분기부터 본격화된 영향이 크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장한 지 3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강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담아내고 외국인은 좀 토해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님,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오늘도 봤을 때는 테마단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네요. 네네. 일단은 뭐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강박권 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0.4% 전에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도 어찌 보면 시장보다는 이제 뭐 테마란지 그리고 업종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어떤 지수가 하락했던 원인은 트럼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7일부터 지수가 좀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대만에서 방위 분담이었던 얘기를 하게 되면서 TSMC가 3% 하락을 했고 그 영향으로 해서 우리나라 IT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무너지게 되면서 하락이 나왔었는데 뭐 다른 뭐 좋은 변수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트럼프 리스크했던 악재가 좀 선반영이 되게 되면서 시장이 좀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700포인트 부근, 그러니까 1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들은 좀 상당히 반가운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상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0.7%, SK하이닉스가 1.8% 정도 상승 출발하게 되면서 여전히 IT 강한 모습 전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일단 현대차 기아 0.6%, 0.2%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일단 최근의 흐름은 좀 좋지 않았었지만은 그래도 오늘은 보합권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오늘도 여전히 좋지가 않아요. LG에너솔루션이 0.9%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56% 하락, 삼성 SDI가 0.29%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1.4%가량 하락 출발을 하게 되면서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 리스크도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LG에너솔루션이 얼티언셀즈 3공장 일시중단 건설에 대한 일시중단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악재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 상당히 조금 좋지 않은 모습들인데 일단 이번 주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번에 나온 실적이 나쁘지 않은 실적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은 좀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 주 발표하고 있는 에코프로 실적 상당히 좀 중요하다.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 1.9%, 그리고 삼천당제약이 2.6%, 셀트리온제약이 0.5%가량 상승이고요. 리가캠 바이오도 4%가량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오늘도 여전히 시장이 히어로는 바이오다라는 모습들을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마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오늘 이제 대한고래 테마 그리고 동시효과에 달아봤었던 피팅 이런 부분들이 동반적으로 호재로 좀 작용이 되게 되면서 피팅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입니다. 화성밸브가 17%, 한선엔지니어링이 7.3%, DK락이 6%가량 강세고요. 성강변도 1.6%가량 상승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장 초반 피팅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마지막 퍼즐인 오바마가 이제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좀 민주당에서 결집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의 어떤 지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마리아나에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다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성 첨단 소재가 강세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물류 관련된 종목들, 슈퍼박테리아, 상사주 그리고 LNG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테마 상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살펴봤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테마단에서는 바이오 시밀러 베터 쪽이 좀 잘 갑니다. 메디톡스가 4.9%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요. 셀트리온도 2.25%의 상승불 켜면서 20만 원 선 넘어서면서 움직입니다. 한미약품도 31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오늘 해운 쪽도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골란 고원 쪽,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전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골란 고원
한 축구장에서 로켓이 피격을 당해서 어린이 12명이 숨졌다라고 하죠. 근데 이 배경에 지금 헤즈볼라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전면전 초읽기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고 관련해서 해운주가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관련해서 움직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오늘은 10.65% 상승하면서 움직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는 은행과 보험 쪽도 더불어서 오늘 상승세 좀 추가적으로 이어갑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한국 석유공사 사장이 1년 연임이 유력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스전 시추를 계속할 수 있다, 흔들림 없이 좀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랜만에 그럼 대왕고래 프로젝트 좀 점검해 볼까 합니다. 첫 시추지 선정 소식이 있었고 뭐 예타 면제도 됐다 뭐 이런 보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계속해서 일단 유효해 보이긴 하는데 한국가스공사가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그에 비해서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뉴스에 크게 관심이 좀 떨어졌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앞으로 이거 어떻게 좀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테마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스펙타클하게 처음 나타났을 때 상당히 강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테마가 처음 반영되고 두 번째도 도드라지게 되고 세 번째 도드라지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이 되게 되면은 테마의 어떤 효과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마법의 단어 있잖아요. 선반영. 이런 것도 작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뭐 구제역이라든지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테마들이 또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겨울에 동물 바이러스 테마 계속 과거에 뭐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계속 나왔었는데 이런 것이 처음 나왔을 때는 동물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해마다 나타나게 되면서 잘 아시겠지만은 높이는 계속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저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테마의 신선도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비트코인 관련주도 마찬가지거든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지만은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이 테마가 나왔을 때 반짝 나오고 끝이 나고 반짝 나오고 끝이 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왕고래 테마 같은 경우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나오겠지만은 한국가스공사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6월달 같은 그런 추세는 나오기 힘들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대왕고래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업종이라든지 섹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숫자가 찍히는 업종이라든지 섹터라기보다는 대왕고래도 대선 테마 비슷한 결국 테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는 말 그대로 테마일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건 좋지 않다고 판단이 들고 지금도 뭐 가격 조정에 의해 가격 메리트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이지 6월달 같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저 개인적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PT 관련된 종목들을 뭐 화성밸브 같은 종목들을 일단 대왕거래 테마 쪽으로 접근하신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동시효과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LNG 운반선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LNG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조금 선택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보신다면 그게 더 제가 볼 때는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팅 밸브나 뭐 관련된 종목을 보더라도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플러스 알파로 붙어 있는 종목들을 좀 선정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산일 전기가 상장을 좀 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한 20.71% 정도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정도 상승률이라면 기대했던 바만큼 올라온 건지 아니면 살짝 기대에 못 미치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산일 전기 상장으로서 전력기기 관련주들한테 좀 힘을 보태줄 수 있을까요? 이게 신규 일단 뭐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신규 상장주가 너무나 방향성 예측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산일 전기 어떤 상승률은 아마 공모주 청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따따상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노리는데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오늘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상장가가 상장하고 난 뒤에 흐름이 물론 지금 흐름을 보고 뭐 결론을 지으면 무리가 좀 있겠지만 지금 흐름만 보고 한번 판단해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실망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온 이유가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시장에도 상당히 양하게 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의 어떤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안 좋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대안주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상장이 되게 되면은 대안주로서 어떤 매력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수급손 현상이 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산일 전기는 날짜를 좀 잘못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뭐 100%, 200% 상승 나오게 되면서 따따상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셨겠지만은 지금 현재 흐름만 보게 된다라면 시장 상황을 좀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산일 전기는 아마 오늘 상장가 전후로 해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만약에 저도 공부 천약을 했다면 좀 아쉬운 성적이 네네.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고요. 일단 기관 순매 수단에 오늘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기관이 좀 나란히 담아가고 있는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뭐 AMD, ARM, 램 리서치, 뭐 퀄컴 등등 해서 사실 실적 발표 굉장히 많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어떻게 전략을 좀 끌고 가면 될지 조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낙폭이 굉장히 과도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유는 우리가 항상 시장에 어떤 대응할 때 정석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장이 낙폭이 과대했을 때는 낙폭 과대, 접근해라 얘기를 하잖아요. 하이닉스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낙폭 과대로서 어떤 매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접근 유효하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접근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지수가 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에 따라서 동반해서 제자리를 좀 찾아가게 된다라면은 지금 자리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20% 정도 어떤 수익이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낙폭 과제로서던 대형주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은 조금 전에 그 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게 되면서 주가 그리고 지수가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말씀하셨듯이 아마존이라든지 AMD라든지 그리고 애플이라든지 빅테크의 어떤 기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는 상황들인데, 변수는 트럼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종목을 보실 때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가장 하단에 종목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업종, 그게 시장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AMD, 애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업종 이슈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업종을 이기는 이슈가 시장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트럼프 이슈라는 거죠.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은 트럼프 이슈가 조금은 선반영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악재가 해소가 되고 있다는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흐름만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존, AMD, 애플 시장만 잘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낙수 효과를 우리나라 증시도 충분히, 그러니까 반도체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좀 세워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말씀해주신 것 외에도 뭐 FOMC나 고용 보고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변수를 트럼프로 두고 계속해서 뉴스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행인 건 오늘 기관 쪽에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담아가고 있고요. 두 종목 모두 다 플러스권에서 현재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좀 담아가는 종목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지금 실적이 좀 잘 나왔는데 반영을 못 시켰던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전반적으로 공통점은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좀 못 갔던 종목들, 실적 대비 좀 지지부진했던 주가를 지금 와서 좀 늦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흐름이 가장 중요했을 것 같은데 기술주가 반등을 좀 했고 여기 대해서는 6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시장의 컨센서스에는 뭐 대체적으로 좀 부합했다. 0.1%가 오히려 좀 내려갈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했는데 아쉽지만 0.1%는 좀 전월 대비해서 좀 상회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좀 월가가 추정했던 전망치에는 좀 부합했다. 그래서 하반기 금리 인하의 가능성들이 더욱더 커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번 주에 또 8월 1일 FOMC 회의도 좀 앞두고 있죠. 여기도에서는 7월에는 뭐 동결이 좀 더 유력하겠지만 이제 8월기쯤에서는 동결이 유력하겠지만 9월에는 금리 인하에 관련된 어떤 메시지라든가 금리 인하에 관련된 어떤 단서들, 구체화된 어떤 이 메시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부분들이 기술주들의 최근 어떤 조정세 이후에 반등을 좀 주도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가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좀 2분기 실적 기조가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했던 종목들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은 시장의 전망치에 소폭 미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 실적이 아니라 그만큼 시장의 실적 눈높이가 굉장히 좀 높아진 상태에서 해당 부분을 대체적으로 좀 부합하는 것만으로도 악재로 좀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상회했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탄탄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시장의 어떤 전망치를 소폭 하회 또는 대체적인 컨센서스를 좀 부합하는. 그래서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지금 높아진 추정치에 대한 영업이익이 뭐 5조 원대 중후반, 그래서 심지어는 뭐 6조 원대 영업이익의 달성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5조 4천억 원이라는 영업이익 달성 때문에 이걸 좀 악재로 좀 인식했던 좀 차이가 있었고 그 이외에 뭐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도 대체적으로 예상됐던 어떤 실적의 어떤 이 추정치들이 증권사 평균치보다는 실적 발표가 좀 임박했던 시점들에서 뭐 대체적으로 많게는 한 10% 정도가 더 상향됐다는 측면들 좀 고려해 보면 많은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악재로 좀 인식을 하고 있고 오늘의 어떤 이런 반등들은 실적 반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하반기 금리 인하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주도주였던 종목들의 어떤 수급이 완화되는 효과로 좀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 기업들이 내놓는 이 숫자보다도 마음속 컨센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말씀해주신 중간에 이제 SK하이닉스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자회사로 솔리다임을 두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SSD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동안 쭉 적자다가 이번 또 흑자 전환한 기분 좋은 소식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해서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라는 소식이 있거든요. 물론 조금 더 뭐 후속 보도나 이런 걸 체크해 봐야겠지만 만약에 진짜 상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게 호재로 볼 수 있을까요? SK하이닉스는 사실 뭐 호재와 악재라는 구분에서 뭐 오히려 2분기 실적 발표를 악재로 좀 인식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 피크가 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우리가 한 2년 전에 주가 흐름들 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전체적인 어떤 시장 어떤 이 수급 자체가 좀 안 좋았던 그러니까 증시가 변동성이 좀 커지는 장세에서는 아무리 사상 최대 실적 기조를 좀 달성했어도 주가 반응이 좀 되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실적 부분에 대한 어떤 하반기 전망들이 훼손됐거나 하반기의 실적 추정치들이 기대에 좀 못 미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오히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실적 기조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이해를 하면 더 좋은데 일단 뭐 주도주가 사실 이 트럼프 트레이딩 영향도 좀 있었고 전반적인 부분들이 뭐 미국 증시가 단기 과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좀 강했던 미국 증시가 이 차익 매물을 좀 강하게 소화하는 과정에서 기술주 투심이 좀 억제됐던 요인들이 한국의 주도주였던 뭐 반도체 섹터에도 좀 영향을 준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오히려 SK하이닉스의 이 영향 확대 부분들 그리고 여기다 해서는 자회사의 뭐 미국의 뭐 상장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가 된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런 상장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실적 기조에서 근본 20만 원대를 좀 하회했던 조정은 너무 지나친 부분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구간에도 사실 SK하이닉스는 저가 매수에 관련 매력도는 좀 충분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뉴스 체크는 조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산일전기, 한국가스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효성중공업, 대웅 있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저는 한국가스공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주말이었죠. 지금 대한고래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 좀 나왔는데 세계 최대 이 석유 회사인 아람코가 이 대한고래 프로젝트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탈리아의 가장 큰 에너지 회사 에니가 투자를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어떤 소식들이 오늘 좀 구체화된 어떤 대한고래 관련 테마주, 석유 시추 관련주라든가 피팅 관련주들의 수급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달라진 측면들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서 시추 작업을 위한 이 조달 기지를 영일만 기지가 아니라 부산 신항으로 좀 낙점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직 명확한 팩트가 맞는지에 대한 여부가 좀 확인을 좀 돼야 되겠지만, 우선 이 대한고래 관련 종목들의 수급들 좀 보면 석유 시추에 관련된 어떤 피팅 종목이나 이런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 좀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단순하게 포항 신항의 이 컨테이너 부지를 좀 보유하고 있거나 물류센터의 물류 단지의 어떤 지분 보유 지분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수급이 좀 강했던 측면들을 보면 아마 대한고래 섹터의 안에서도 사실 이 수급의 어떤 이동들이 좀 예상돼 볼 수 있다고 좀 보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석유 시추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구체화된 일정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이런 일정들이 세분화되고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을 이어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상업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성들, 경제적인 어떤 효과들 이런 것들을 아직 추산하기에는 굉장히 좀 많은 시간들이 좀 남아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고점이 6월 26만 4,500원 돌파 이후에 단기 낙폭 부분에서는 최근에 한 3만 8천 원대까지 주가가 좀 하락하고 난 이후의 반등이라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사실 펀더멘탈 관점보다는 일정 기대감에 따라서 단기적 관점으로만 접근은 유의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또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가 나올 때마다 관심도, 그리고 매력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도는 좀 탄력성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피팅 밸브 쪽에서 그리고 강관 쪽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B솔루션, 중앙첨단소재, 시젠, 리가캠바이오, 넥슨게임즈 있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저는 HB솔루션을 좀 보고 있고요. 오늘 현재 10.3%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지난 고가였던 1,500원 돌파 이후에 단기 낙폭이 가장 큰 종목이 아니었나라 좀 보고 있고, 지금 수급 지표에서도 RSI 지표가 과매도권 진입 이후에 일부 오늘 거래를 좀 수반하면서 좀 반등을 좀 했지만, 사실 HB솔루션의 경우에는 이 최대 주사 HB테크놀로지의 유리기판 사업 관련된 어떤 이슈들 때문에 수급적으로 같이 조금 움직여지는 경향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HB솔루션이 직접적인 어떤 사업 성과라든가 유리기판에 관련된 어떤 특화된 어떤 기술들을 좀 보유하고 있지 못한다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저는 접근은 좀 용이하지 않다. 접근은 조금 다소 좀 이렇게 리스크 있게 좀 대응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유리기판에 관련돼서는 오늘 LG노텍이 유리기판에 관련된 인력 채용에 나섰다라는 어떤 소식들이 추가적인 어떤 기판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가시화 부분들, 경쟁 심화가 관점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겠는데, 이번 주에는 SKC도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동박사업 부분의 가동률이 굉장히 좀 낮아진 상태에서 유리기판이라는 새로운 사업에 관련된 어떤 이 전략들을 좀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추가적인 어떤 테마가 그렇게 좀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은 좀 아니다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SKC라든가 삼성전기의 실적 발표 이후에 메시지를 좀 더 주목하고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B솔루션 함께 살펴봤습니다. 차트상 봤을 때 쭉 우하향 그리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단기 낙폭 과대 종목이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조언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략주부터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공략주는 PNT입니다. 인팩 멕시코법인과 33억 원 규모의 BMA 자동화 장비 라인을 수주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80이고요. 수급 그리고 수급 85점, 차트와 모멘텀이 80점, 실적이 무려 95점으로 종합 점수 84점, 그리고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현재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2.66% 상승하면서 54,1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메디톡스입니다. 히알루로산 필러 RDL의 글로벌 미용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라서 이게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점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무려 95점이고요. 수급이 80점, 실적과 차트가 90점으로 종합 점수 88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현재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3.83%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18만 4,2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공략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49%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 18% 이상을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하면서 지난 거래일에 11%대 급등세를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점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무려 95점인데 실적도 마찬가지로 95점을 기록을 했고요. 수급과 모멘텀 차트 모두 90점으로 종합점 점수 92점,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현재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장과 이어서 3.58%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16,760원 선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략주 3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3가지 테마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은행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약할 때는 배당 좀 확실한 쪽, 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오늘 신한지주가 좀 이끌고 가고 있는데 주주 환원율 50%까지 언급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금융 같은 쪽에서도 호실적 내놓고 자사주 소각 이야기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도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요. 애플 부품주, 일단 애플 쪽에서 실적 발표는 현지 시간으로 8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후로 해서 움직임이 있을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오늘 피팅 밸브도 움직입니다. 석유 기업이죠. 아람코와 엔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투자 설명회 진행 중이고 이와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피팅 밸브 플러스 강관주까지 같이 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쪽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애플 부품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시초에는 소폭의 좀 조정 양상, 주가가 좀 희비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노이즈 이슈가 좀 하나 좀 나왔어요. 블룸버그 통신이 하반기 아이폰 16 시리즈의 경우에 인텔리전스 적용이 조금 늦춰질 수 있다. 그래서 기기가 먼저 나오고 나서 이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인텔리전스가 좀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사실 좀 노이즈다라 좀 보이고 최근에는 아이폰 1호 모델이 중국에서 이 점유율을 좀 더 크게 이탈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중국 시장 안에서에 대한 점유율이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중국산 제품이었다. 이런 내용도 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게 이 가격대에 대한 어떤 경쟁 체제에 대한 이 비교 모델군들의 이런 수요층들 이런 부분들 좀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사실 애플의 영향들은 저는 좀 미비에 따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2분기에는 사상 최대까지는 아니지만 2분기에는
그래도 1분기 대비해서 큰 폭의 영업이익 개선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2026년도에 애플이 폴더블 폰을 좀 출시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왔는데 시장 규모를 보면은 지난 1분기 기준에서는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 중에서 약 49% 정도의 성장률을 좀 이 폴더블 폰 비중에서 좀 더 증가됐던 측면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 더해서는 2분기 아이폰 1호 모델이 이 할인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판매량들이 좀 더 크게 급증해 냈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뭐 삼성전자가 2분기 출하량이 한 5,390만 대인데 지금 여기는 이제 AI 폰을 좀 적용했을 때에 대한 수치를 모두 다 합산한 그런 내용들이고요. 애플의 경우에는 4,520만 대라는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하반기 아이폰 16에 AI를 좀 탑재했을 때 출시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대기 수요 또는 교체 수요에 관련된 양을 환산해 보면 한 6천만 대에서 7천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좀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추정치들도 좀 나오고 있고 여기 더해서는 지금 애플의 경우에도 아이폰 16 모델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전체적인 한 9천만 대의 생산 물량 이 부분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어떤 추정치들이 계속해서 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애플의 주가라든가 애플의 사업 성과를 좀 기대하는 요인들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에 대한 출하량들이 1분기와 2분기에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던 흐름들 그리고 지금 뭐 Z 플립이라든가 뭐 폴더블 폰 6 모델이 이제 새롭게 좀 출시가 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판매량들을 3분기에 좀 더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애플이 공교롭게도 3분기에 출시가 좀 되는 부분들에 대한 아이폰 16 시리즈의 어떤 확산세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삼성전자가 약해질 수 있다는 어떤 평가보다는 전반적으로는 어떤 스마트폰의 출하량들이 글로벌 출하량들은 크게 더 증가될 수 있는데 이 파이 안에서 애플의 파이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에 대한 수요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는 들어봤습니다. 근데 LG 이노텍 참 실적 잘 나왔는데 오늘 네네. 시장 안에서도 일단 상승 출발은 했지만 또 다시 한번 마이너스권으로 들어오면서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이러면 실적을 전혀 반영시키지 못한 건지 아니면 이미 주가의 실적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반영이 된 게 없죠. 냉정하게 말하면 좀 실적에 관련된 영향들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을 것임은 좀 분명하고요. 여기 더해서는 아마 연간 실적에서는 뭐 이 광학 솔루션 부분, 카메라 모듈을 좀 공급하고 있는 광학 솔루션 부분에 대한 역대 최대급 실적이 좀 예상된다는 것들을 좀 우리가 기억해 보면 계절적인 비수기였던 2분기를 지나서 지금 3분기에 관련된 기대치들 그리고 4분기에 확장성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애플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 반드시 컨퍼런스 콜에서 아이폰 16 모델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전략들을 좀 공개할 수 있는 가능성. 여기 더해서는 폴더블 폰의 출시 관련된 어떤 메시지들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애플 부품주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수급을 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LG 이노텍이 현재 1.3% 하락을 하고 있고 BH의 경우에는 0.7% 상승을 좀 하고 있지만 아마 장 전에 나왔던 블룸버그 통신의 인텔리전스 적용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어떤 노이즈 이슈가 좀 반영이 된 건데 아마 애플의 전략이라면은 먼저 출시하고 인텔리전스를 나중에 적용한다 이 부분은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아이폰 16 시리즈가 조금 다소 그 출시가 늦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감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걱정할 것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단기 낙폭이 좀 더 컸던 측면들을 보면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26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뭐 분할 매수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부품 수요즉 이 광학 솔루션이 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LG 이노텍 그다음에 FPCB를 좀 공급하고 있는 뭐 BH 그다음에 뭐 전체적인 어떤 패널과 관련된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연동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인터플렉스의 경우에서도 사실 그 이후에 뭐 폴더블 폰 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면 인터플렉스까지는 계속해서 좀 관심 갖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부품이라면 하드웨어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카메라 모듈 쪽은 또 고가기 때문에 매출 성장에 있어서는 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증시 7로 돌아가서 배종찬 소장과 나눴던 이야기 살펴볼 텐데요. 요즘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조정기를 겪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기술주가 정체를 겪으면서 AI 버블론, AI 캐즘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대선까지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체제로 일단은 천연가스 관련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탑픽으로는 이원이었습니다. 2.9% 강세 보이면서 오늘 장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수급이 이동한다면 그동안 시장을 좀 잘 이끌어왔던 제약 바이오 쪽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중에서 탑픽 리가캠 바이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4.3%로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8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문제약이었습니다.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의 승부주였고요. 최근에는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당뇨, 치매, 고혈압 등 치료제 관련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목표가로 3,3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은 2.8% 강세 보이면서 2,7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그래도 좀 무거운 종목 중 하나죠. 셀트리온 꼽아주셨고요. 7월에는 진펜트라 관련해서 미국 보험사 환급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반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모아가고 있는 자리고요. 하반기에는 합병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도 같이 가다갈 수 있겠습니다. 4.2% 강도 보이면서 2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9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영인 대표와 함께 LG 부품주 애플 부품주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탑픽으로 LG 이노텍을 살펴봤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최근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1.3%로 낙폭을 좀 키워가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25만 5,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정선우의 이주식에서는 미 대선과 관련된 갤럭시와 SM, 명문제약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애플 부품주 살펴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